다음은 1학년 9반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사회자는 나와서 간단히 인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1학년 B반입니다. 저는 이번 사형제도 폐지 찬성과 반대 토론에서 사회를 맡게 된 한동환입니다. 다음 찬성 측 소개해 주세요. 찬성 측 박진웅입니다. 김희애입니다. 주슬이입니다. 다음 반대 측 소개해 주세요. 반대측 이상원입니다. 반대측 이나라입니다. 반대측 박주원입니다.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고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형이라고도 합니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낙명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형제도 폐지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절차에 맞춰서 발언권을 얻으신 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측 주장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이나라 주장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생명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데 이것을 사형제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복수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찬성 측 반론해 주세요. 찬성 측 반론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생명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데 그러한 권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의 목적이 굳이 국가의 복수라기보다는 이미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형제도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반대측 반론해 주세요.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형법 제41조에 기재되어 있고 헌법은 형법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형은 헌법에 위반하는 조항이라 생각됩니다. 형벌의 목적은 참여할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인데 그 취지를 무시하고 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형벌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반론과 반대 측 반론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찬성 측 다른 주장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박진웅 주장하겠습니다.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형벌인 사형은 범죄에 대한 억제력, 즉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의 강력한 경고 효과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반대측 반론해 주세요. 네, 반대측 반론하겠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살인범죄와 사형제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프리 페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오히려 범죄율이 줄어들었고 뉴욕주는 사형제도와 관계없이 강력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의 사형 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고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서나다, 남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도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사형 제도를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에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시행되었던 1975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실제 사례 등을 통하여 사형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찬성 측 반론해 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음에도 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이죠. 그럼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형 제도를 징벌적인 제도로 남겨두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평소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오판의 여지가 없는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심판적인 의미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잠재적 범죄자들은 잠시나마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 두려워할 것이며 그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범죄 행위를 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에 안도감, 치안 유지에 대한 믿음 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사형 제도를 징벌적인 제도로 남겨두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반대 측 의견 있으신가요? 예, 반대측 이상호입니다. 사형제도를 징벌적인 제도로 남겨두자 하셨는데 이러면은 무기징역과 다른 게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를 또한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범죄자의 형벌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 종신형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적이라 하는 이유는 상대적 종신형은 감형을 받아 가석방 받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 종신형이 아닌 절대적 종신형을 수용해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형제도는 없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강력 범죄에 대해서 사형 제도를 대체하여 절대적 종신형을 수용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럼 찬성 측 반론해 주세요. 찬성 측 김희애입니다. 지금 사형제도 대신 절대적 종신형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의 설치 목적은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자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 쪽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약 2,5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작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 가해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1인당 연간 2,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감자 수감 비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반대 측 반론해 주세요. 네, 반론하겠습니다. 우선 교화 언급하셨는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연간 2,5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점은 수감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생산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직 노동자를 수감자로 충당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또한 수감자를 생산직 노동자로 대체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염려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청년 실업자들이 찾지 아니하는 직업에 노동자를 배치하면은 그
관련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수감 생활 중 노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본 주제로 돌아와서 찬성 측 주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주장하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간 범죄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있어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심판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형은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성 위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측 반론해 주세요. 네. 지금 언급하신 공평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복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 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은 복수가 아닌 가해자에게 충분히 반성할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처벌의 본래 취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본래 취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반대측 주장 있으신가요? 네, 사형은 사법부의 오판에 의해 선고되고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경찰, 검사, 판사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모함, 위증, 증거 조작 등에 의하여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판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 폐지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창선 측도 최종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오판 사례들은 대부분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재 우리나라 대졸자는 90% 이상, 그리고 평생 교육을 외칠 정도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정보화 시대에 들어들면서 공론화 그리고 여론 확인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결이나 불합리한 판결은 공론화를 거쳐 판결의 불합리함을 국민들이 빠르게 알게 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저희 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3심 제도로 인해 오판 확률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에 대해 더 발언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으신 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찬성 측 김희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그 사형제도 찬반조사에 따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입니다. 이는 반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찬성률이 52.8%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머지 47.2%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측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사형제도 반대 주장에 있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 과제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저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찬성 측 주슬입니다. 앞서 반대 측에서 주장한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박진웅 반론자께서 3심 제도를 들어 간단히 반론을 하셨는데요. 3심 제도에 대해 덧붙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3심 제도의 목적이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은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 선고시킨 사형 선고 사건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스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에스빈이 이전에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니에스빈은 20살인 21년 전 사형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판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고 2016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보다 37%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나라가 사형 제도를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없으시신가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의하면 사형수의 대부분은 약자에 속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교육을 못 받거나 벌 받은 자가 많은데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기본적인 변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제도적 문제이지 사형 제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의견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토론 시간이 길어지니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최종 의견과 반대 측 최종 의견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찬성 측부터 해주세요. 찬성 측 최종 반론하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범죄 위협으로부터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에는 범죄자들에게 경고적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반대 측 말씀해 주세요. 반대측 의견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형벌의 목적은 교화하는 점을 묵과해서는 아니 된다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이 취지를 벗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긋난다 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3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고 해도 판결에 오심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네, 양측의 최종 의견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하여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여러 사례, 피해자, 가해자 측의 입장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은 숙고를 해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형제도 폐지 찬성 반대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형 집행이 없었다고 돼 있죠. 그렇지. 집행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28명 정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실정은 인간존엄이나 인권에 대한 어떤 그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이어져야 되지만 사형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된 것 같아요. 생명 그 경식풍조 때문에 그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생명 경시풍조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양측으로 갈려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요
사형집행 건수하고 사형 범죄하고 또 관련이 없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윤리적으로나 경리적으로나 또 이 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나눴지만은 여기 6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사형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 6분. 유지하지 않습니다. 네 분들이 이걸 폐지하자. 예. 박지훈이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학년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팀, 반대하는 팀, 사회자는 나와서 간단히 인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